네, 반갑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졌던 그 다문화 세미나를 영상으로 오늘과 다음 주 토요일에 대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본인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셔서 귀한 주의 종들을 먼저 보내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한 종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을 보내셔서 허락하였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는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사오나 이 땅에 보내주신 많은 우리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품고 또 우리 교회가 이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입니다. 이 일을 행하기 앞서서 행하시는 우리 아가페 이주민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백성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간도 우리가 강의를 들으며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귀한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듣는 강의를 통하여 우리가 준비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양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다문화 선교팀 팀장을 맡게 된 문철 집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2020년도 다문화 선교 세미나를 4주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2주간 진행하고 2주간은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장기화되는 사태에 따라서 저희가 부득이 온라인 사역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문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문화 선교팀 더 화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년에 3월에 시작을 했었는데 2주간 잠깐 했다가 그 2주간 사역과 남은 잔여 2주간의 강의를 이제 정리해서 온라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아가페 이주민 선교회 대표이신 김백성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다문화 선교 세미나에 대한 강의를 하실 겁니다. 많은 기도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아가페 이주민 선교회에서 외국인 이주민을 섬기고 있는 김백성 목사입니다. 그야말로 유례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외국인 이주민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떻게 해서 한국에 들어오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게 되고 또 사업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어떤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외국인 이주민 사역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이주민들 예배부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정전도를 중심으로 해서 또 진행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예배부를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부산, 근교, 경남 지역에 보면 주로 대형 교회들에서 각 국가별로 사역자들을 모시고 지도자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예배를 먼저 시작하죠. 그러면 그 나라에서 온 우리나라에 와 있는 친구들 중에 그 나라에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일부 소수가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진행을 해나가면 그럽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이제 또 우리 교회에 가자, 예배에 가자 이렇게 전도를 해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또 좀 우리 한국분 스태프들이 해소해 주면서 점점 우리 사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교회가 먼저 외국인 사역자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형성돼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의 어떤 생계를 교회에서 책임져 준다든지 또는 어떤 예배부를 하나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활용들 그런 부분들이 먼저 충분한 여건이 준비되었을 때 이제 가능하고요. 저희 선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여건들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공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정전도를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이나 또는 양산 주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결혼 이주 여성들이 처한 상황들, 그분들이 특별히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 교실을 먼저 열고 또는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사업장에서 근로할 때 맞붙이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무언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어려움들을 도와주고 해소해 줌으로써 지원해 줌으로써 그분들과 좀 더 깊은 그런 우정관계를 맺게 되고 그래서 그런 우정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에 그 외국인 친구들을 자 우리 교회에 같이 가서 한글 공부를 하자 또는 우리 교회에 가서 같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참여를 해보자 무슨 체육대회가 있다 또는 우리 외국인 다문화 예배부가 세워졌을 때 다문화 예배부에서 어떤 뭐 한 달에 한 번쯤 생일 파티를 한다든지 네, 이런 여러 종류의 행사들을 통해서 또는 체육대회를 한다 하든지 이런 여러 종류의 우정 관계를 맺으면서 친구 관계를 점점 더 깊숙이 만들어 나가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 그 목표는 결국 이제 외국인 예배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이주민 사역의 크게 두 가지 방향을 말씀드려요. 우리가 결론은 다 똑같죠. 우리 한국에 차려와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인데 어떤 여건이 이제 그 교회 자체가 그 사역을 하시려는 주체인 교회라든지 어떤 선교회가 우리는 먼저 예배부로 먼저 시작하겠다 할 때는 필수적인 조건이 이제 그 자국의 전도사님이나 특별한 리더십이 형성돼 있을 때 그 몇 명 소수의 그 나라에서 온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예배로 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초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성교 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들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먼저 저희가 여러 가지 한글 교실을 오픈을 해서 친구들을 초청하고 또는 문화 체육 행사들을 이제 개최함으로써 그 친구들을 또 초청하고 해서 만나는 가운데 또 그 친구들이 어려움들을 지원하고 해소해 주면서 점점 우정 관계가 깊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떤 예배 공동체들을 이제 세워가는 방향을 생각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역 우정 전도를 기초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다 보니 저는 먼저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에서 들어왔는가, 또는 한국에 들어와서 이 사업장에 취업을 하는데 어떻게 취업을 하는가, 또는 취업을 하고 나서 사업장에서 겪는 어떤 일들, 어려움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그럼 그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요, 이게 이제 고용 허가제라고 부릅니다. 고용 허가제. 이게 우리 화면으로 띄워져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같이 좀 보여지면 좋겠습니다. 고용 허가제라고 합니다. 이걸 고용 허가제는 정부가, 이거는 국가에서,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한국에서 공장을 업주들, 사업장의 사업주들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 바로 그 허가를 받은 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서 속 이렇게 귀에 들어온다든지 아마 잘 이해는 되지 않을 겁니다만,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계시는 사업주분들이 계시다면, 공장의 사장님들이 계시다면 아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용 허가제가 가지는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것은 고용노동부, 우리 국가에서 이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가권을 행사를 해줌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이 되고 매년 연초가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올해는 몇 명을 추가해 드릴 것이다 하는 그런 뉴스들을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캄보디아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 들어오고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몇 명 들어오고, 그렇게 사전의 수요를 통제하는 형태에서 이제 고용허가제가 진행되고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이 사업주는 이 내국인, 우리 한국 이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워크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공공 채용 그런 사이트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최소한 2주 또는 한 달간의 이런 광고를 내고 더 이상 지원자가 없다. 요즘 우리 한국 근로 인력들 가운데서 이런 공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너무 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힘드니까. 그것이 증명이 되면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이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제출하고 이제 진행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는 요약을 하자면요, 우리 한국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업자들, 그러니까 사장님들에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노동자에게는 그러면 고용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참 애매한데요. 노동자에게는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노동허가제와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고용될 수 있는 권리, 고용허가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이제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비자로 따져보면 E9 비자가 있고요. 하나는 H2 비자가 있습니다. E9 비자, H2 비자 모두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의 정부,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죠. 고용노동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약 15개 국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15개 국가와 양해각서가 체결된 국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올 때 E9 Employment E9 비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거 우리 한국말로 이제 번역된 걸 보면 단순 노무 비자입니다. 단순 노무 비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사업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죠. 허드렛 일을. 그러니까 숙련된 옆에 직원이 이 일 해라 그러면 일하고, 망치 가져오라면 망치 가져오고, 그냥 프레스 찍으라면 프레스 찍고, 뭐 사상 그라인드 작업해라면 그라인드 작업하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 그냥 뭐 용접해라면 용접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E9 비자고요. 또 하나 H2 비자라고 있는데, 이 H 비자는 우리 한국 동포들입니다. 그래서 조선족이라 부르죠. 중국 동포들. 또 고려족이라고 하죠.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래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고려족과 조선족들을 이 H2 비자라고 부르는데, 이 H 넓은 의미에서는 다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이긴 하지만, 이 H2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을 우리가 방문 취업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우리가 고용 허가제를 부른다고 했는데, 저는 뭐 미국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워크퍼밋이라고 하는 게 노동 허가제라고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 허가제는 요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허가의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당신 외국인 근로자 이제 고용할 수 있어, 그렇게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문 취업제, 이 우리 조선족이나 고려족은 우리나라 동포들이니까 좀 더 권리를 많이 줬어요. 어떻게 권리를 많이 줬냐면, 이분들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방문 취업 비자 H2 비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자유롭게 근로를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A라는 회사에 찾아가고 이야기를 해보고, 또 B라는 회사에 찾아가고 C라는 회사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회사에 근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또 자기가 근로를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 회사를 그만두고 또 다른 회사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방문 취업제입니다. 그러니까 방문 취업제는 노동 허가제하고 굉장히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 허가제, E9 비자를 가지고 있는 고용 허가제 하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한국에 오기 전에 자기 나라에서 이미 근로 계약을 하고 들어옵니다. 자기 나라에서 근로 계약을 하고, 그 구체적으로 근로 계약을 한 한국의 사업장 그 회사에서 한국에 올 수 있는 비자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비자가 누구 손에 달려 있냐면, 자기하고 근로 계약을 맺은 한국인 사장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도 회사를 옮기려면 반드시 그 회사 사장의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회사 사장이 너 사인, 다른 회사 못 가 하면 못 갑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 일하다가 계속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허리를 너무 많이 쓰는 작업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또는 염색 공장 같은 데서는, 염색이나 도금 공장은 황무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피부 예민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에 찾아오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보면 피부가 그냥 발진이 일어나고 다 벗겨지고 이렇게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엉엉 울면서, 목사님 제발 좀 나 좀 회사 좀 바꿔주세요. 우리 사장님들 좀 말해 주세요. 그래, 사장님한테 이야기하지 그랬냐? 병원에 갔다 왔냐? 목사님 병원에도 갔다 오고요. 사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도 우리 회사 일이 많다고, 내가 빠지면 회사 일이 안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작은 업체들 아닙니까? 근로자가 한 사람 빠지면 근로 인력이 빠져버리니까 회사에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생산량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다른 회사로 안 보내주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고용 허가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를 옮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자기를 먼저 채용했던, 그러니까 그 채용 근로 계약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한국에 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친구는 인도네시아에서 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사장이 그 A라는 그 인도네시아 근로자에 대한 비자 신청을 그 사장이 해요. 그래서 그 사장을 채용해서 들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다른 회사 가려고 할 때도 그 사장의 사인, 고용 변동 허가서라는 사인이 고용안정센터에 전달되고 해야 사업장 변경 신청.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를 옮기려면 사업장 변경 신청만 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사업주가 반드시 고용 변동 허가서를 또 해줘야 돼요.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옮겨질 수 있는 것이 이 고용 허가제라서 혹시 여러분들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포털 사이트에 고용 허가제로 치보면 아주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인권 측면에서 일하시는 이 외국인 이주민 단체들에서는 이걸 노예 허가제라고 부릅니다. 사실 노예 허가제로 불러도 뭐 무리가 없을 만큼 외국인 근로자들 족쇄가 되어 있고요. 그 이제 한편으로 이제 저는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 허가제를 시켜놓으면 너무 빈번하게 또 이동이 또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또 크게 따르는 그런 문제점들이 그 편한 사업장으로만 다 몰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너무 열악한 사업장은 또 아무도 안 가려 할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이걸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사실 저는 또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사업주들이 다 이제 열악한 환경에 있고 이 노동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외국 근로자를 데려오는데 그 친구들을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자기들이 조금 자기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나 또는 자기들이 어떤 몸에 맞는 그런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균형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이런 사역을 진행할 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외국인 근로자들 찾아서 이런 부분을 참 많이 하소연을 합니다. 그 덩치 큰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참 아파요. 금년에도 벌써 몇 차례나 외국인 친구들이 와서 목사님 보내주세요. 사업주에 이제 제가 전화를 해보고 뭐 찾아가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대답은 뭐 한결같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뭐 집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계신데, 목사님 지금 우리 저 친구 나가면요 우리 작업 라인이 안 돌아갑니다. 생산 라인이 안 돌아가서 생산품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좀 참으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이제 한편은 이제 비신앙인인 이제 사업주들도 계시고, 그분들도 우리가 또 전도해야 될 대상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지혜롭게 외국인 근로자 편에도 쓰고 또 사업주분들도 너무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부분들이 참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여러분 제가 읽은 부분들을 다 상세하게 제가 설명하기는 시간이 좀 모자라고요.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외국 인력 허용 업종을 한번 보시면 E9 비자라고 모두가 다 동일한 E9이 아니고요. E91, E92, E93, E94, E95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E91이라고 했고요. 혹시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 자료가 2020년도 초반이니까 또 지금 혹시 변경됐는지 이런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꾸만 바뀌어요, 조금씩.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 들어오는 숫자가 계속 많아지고, 워낙 이제 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업종 자체들이 계속 지금 많아지고, 뭐 계절 근로자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요즘은 계절 근로자,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계절별로 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해서 노동 인력이 투여되는 그런 광의들이 있고, 뭐 아마 조만간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 보니까 그 뭐라 그럽니까, 유모들, 그래서 외국인 여성 근로자를 또 그렇게도 채용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뭐 불가피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업종들이 이렇게 다양화되어 있는데, 제조업은 E91, 건설업은 E92, 농축산업, 연근해업, 서비스업이 있는데, 여러분 가장 선호하는 것은 역시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또는 건설업. 농축산업과 연근해업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난달에도 완도에서 김양식장, 완도 전복 양식장에서 그 근로하는 친구들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저를 찾아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E9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면 여러분 최소한 4년 10개월을 이제 최대한 4년 10개월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3년을 근로하고요. 그리고 1년 더하기 10개월을 근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년 10개월로 막아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4년 10개월이 지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나이 연령 제한에만 걸리지 않으면 다시 또 신청해서 한국에 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또 한국에 와서 이제 또 시험을 치든지 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는 성실 근로자라는 게 있습니다. 한 공장, 자기가 처음에 왔던 A라는 공장에서 4년 10개월을 계속 일한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쯤 되면 그 일에 숙련공이 되죠. 그럼 그 회사의 사업주가
노동부에 이 친구는 우리 회사에 일이 숙련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를 다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시작 초청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성실 근로자 그러는데요. 그 친구들은 그 나라에 갔다가 한 3개월만 있으면 시험 안 치고 그 기존에 있던 사장의 초청에서 다시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럼 거의 9년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난달에도 왔던 동티모르 근로자인데 이게 수산업에서 약 8년 이상을 근로했더라고요. 이 수산업과 농축산업에서 8년 이상 근로했다. 이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합법적으로.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제조업 같은 경우는 잔업 개념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근로는 하루에 몇 시간 근로입니까? 8시간 근로죠. 8시간 이후는 잔업이 나옵니다. 그럼 1.5배 이제 수당이 붙어지는데 표준 근로 계약서에 보면 농축산업이나 연근의 업에는 뭐라고 단서가 붙어 있냐면 근로 시간을 표기할 수 없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농축산업 같은 경우 보십시오. 예를 들어 토마토 농장 저 대저에 그러면 낮에 가서 일 못합니다.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서 일하는 겁니다. 바다에 배 타고 나가 보십시오. 바다에 배 타고 나가면 아침에 8시에 출근했다가 저녁 8시에 퇴근한다? 말이 안 됩니다. 저녁 5시에 나가 밤새도록 오징어 잡다가 새벽 7시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로시간이 계절에 따라 달라지고 또 이게 성수기 때 달라지고 이 비수기가 있고 이러니까 표준 근로계약서에 아예 농축산업과 연근의 업은 근로시간을 명기할 수 없다가 돼 있으니까 따라서 잔업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무리 일을 해봤자 딱 그냥 시급해서 주 40시간.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 친구들이. 아무리 일해도 120만 원, 130만 원 지금 이제 시급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봤던 이 농축산업이나 연근의 업에 일하는 근로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길어봤자 2년 반, 3년을 못 넘깁니다. 다 그 사업장에서 이탈을 다 해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법 근로자가 돼버립니다. 이해가 되죠? 자기 나라 동티모르에서 같이 왔어요. 네팔에서 같이 왔는데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한 달 일하면 받고 또 잔업 받고 또 야간 수당 받고 이러면 많이 받는 친구들은 300씩 받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데 오히려 농장에 가서 일하고 바다 배 타서 일하고 여러분 그 수산업 연근의 업에 일하는 게 대부분이 양식장입니다. 양식장이면 여러분 육지에서 사는 게 아니고요. 이 양식장 거기다 오두막집을 하나 지어둡디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쯤 이제 사장이 와서 이제 배 타고 와가지고 그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육지에 가서 조금 쉬게 하다가 또 데리고 가죠. 그럼 사실상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친구는 휴게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또 일하는 시간도 아니라는 거죠, 사장은. 왜? 거기서 뭐 자기가 그냥 그 김양식장 거기서 그냥 계속 머물고 있지 뭐 특별히 일하는 거 없다. 이렇게 말하면 또 끝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비교를 자기들끼리 하게 되죠. 요즘 젊은 친구들, 우리 한국 젊은 분들도 뭐 SNS, 소셜 뭐 이렇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는데 이 젊은 분들은 이 우리 동남아에서 온 친구들 똑같아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얼마나 활발하게 오히려 더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임금이라든지 잔업이라든지 연차라든지 오히려 뭐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찾아와요. 예, 그 중에 한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 중에 좀 이제 그런 부분에 또 이제 밝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가지고 그래 이제 비교를 대 보니까 연근의 업이나 농축산업 이게 일할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 나가는데 이제 지난 한 달 전에 찾아왔더니 8년을 일하고 찾아온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퇴직금을 못 받은 거예요. 퇴직금 계산해보면 얼마나 1,000만 원 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완도 쪽에 전화를 해보니 또 사장은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걸 진정을 넣어야 되나? 진정 넣으면 제가 또 완도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완도까지 갔다 왔다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완도에 있는 이제 저희 같은 이런 이주민 지원 사역을 하시는 교회들과 알아봐가지고 좀 연결을 또 시켜야 되나? 근데 이 우리 저한테 찾아오던 친구들 예전에 다 부산에서 일했던 친구들입니다. 아니까 이제 믿고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저를 믿으니까 목사님이 어쨌든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우리 양산 지역에도 우리 양산 교회에서 양산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 양산 지역 교회하고 어쨌든 인간관계를 깊게 맺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믿고 찾아오고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면 우리 뭐 그 친구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그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친구들에게 정말 지원하고 우리가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구인과 취업에 가시면 이제 사업주의 구인 절차가 이제 쭉 나오는데 뭐 여러분들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업주가 구인 절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신규 구인 절차란 말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하는 A라는 회사, A라는 공장의 사장이 이제 이 고용안정센터에 찾아가서 이제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하고 예를 들어서 네팔의 고용노동부하고 MOU 가서가 체결됐지 않습니까? 그럼 네팔의 고용노동부 뭐 이러면 다를 수 있겠죠. 고용노동부에서 한국에 가서 근로하고 싶은 사람들 신청서 다 내라 그러겠죠. 그럼 신청서 한 100장 모였다. 그럼 그 100장을 갖다가 우리 한국의 고용노동부로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 그러면 네팔에 온 것뿐만 아니고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것들이 다 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한국의 A라는 그 사업주의 사장이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다 뭐 찾아보지는 못할 거고 자기한테 맞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떤 체격 조건이나 나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어떤 백인의 어떤 그런 지원서 그런 말로 그 자기 속에서 이력서를 이제 살펴보고 그 중에 3배수를 아마 찾는 걸로 알고 있어요. 3배수. 이 3배수를 찾아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제 여기 고용센터 내국인 구인 신청을 증명을 이제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구인하려고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로자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고용 허가서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3배수 알선하고 이제 사업주를 선정해 주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이제 기존 구인 절차라는 것은 이미 우리 한국에 한번 와 있는 친구들 일단 왔다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장을 변경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그 친구들을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기존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구인하는 절차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너무 간략하게 적어둬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또 다음 기회가 있겠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하는 절차, 이거는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자격이요. 첫째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최소한 18세 이상, 만으로 18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39세 이하. 그 외국인들을 만났는데 어디서 뭐 해요? 공장에서 일해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들 43살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친구는 뭐다? 불법인 걸 가능성이 많다. 네.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인하인 비자를 가지고 있을 때는 40세 그러니까 38세 이하니까 39세 이하니까 사업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뭐 그 3D 업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노동이니까 나이가 35 이상 넘어가면 뽑겠습니까? 뽑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를 제한을 뒀고요. 뭐 결격 사유가 없고 마지막에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시험을 다 쳐서 들어옵니다. 이 한국어 능력 시험을 여러분 토픽 우리 외국인 친구들은 한국 능력 시험이라고 말하면 모릅니다. 토픽, 테스트 오브 프로피션시, 뭐 유능성, 프로피션시, 유창성 그런 말이죠. 테스트 오브 프로피션시 인 코리아 그래가지고 한국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느냐. 토픽 능력 시험 쳤는데 이 1급부터 5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인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마다 지금 캄보디아, 베트남 할 거 없이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를 올려오는 그 국가들에서 뭐 제가 유망 직종이라까지 말 못하는데 한국에 근로자로 있다가 돌아간 친구들 중에서 한국어 학원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또 제법 성업을 해서 왜냐하면 너무 많이 지금 한국에 오려고 하니까 뭐 국적을 막론하고 지금 한국에 신규로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 대기를 해야 돼요. 그냥 2년씩 대기를 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도 급행료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그 해당 공무원. 요즘도 급행료를 찔러줘야 뭐 1년 이렇게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근로자로 올 수가 있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인 친구들이 이 한국에 이렇게 오고 싶어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유는 한국에서 코리안 드림입니다. 코리안 드림. 한국에 오는 외국인 근로자들 대다수가 자기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일을 안 하던 친구예요. 그 나라에 일자리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뭐 스리랑카나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가보시면 공장이 없어요. 외국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는 지금 공장은 있고 옛날에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한국의 산업의 역군으로서 지금 한국의 경제를 이만큼 일궜는데
지금 30대 아니 40대 이후로 30대, 20대까지 뭐 중소기업도 가기를 꺼려 하시죠. 뭐 사실 제조업 공장에 가서 일한다? 아 진짜 어려운 이야기죠. 안 가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력이 계속 필요하고 공장뿐만 아니고 건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농축산업, 어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이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호간의 필요가 맞아떨어져서 외국인 근로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한국에 오면 최소한 월급이 20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자기 나라에는 한 달 소득이 얼마라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나 뭐 베트남이나 스리랑카는 마찬가지고요. 동남아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선생님 월급이 얼마인지 여러분 대략 들어보셨죠? 30만 원, 40만 원을 안 넘어가요. 선생님 한 달 월급이. 그러니까 공장에 와서 일하면 200만 원. 그러니까 뭐 한국에 올리고 줄을 쓰죠. 그래서 제가 자기 나라에서 선생님 하던 분들 우리나라 지금 구청에서 일하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친구들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왔냐? 우리나라에서 일을 해봤자 한 달에 30만 원 버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에 좀 자기가 아직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일하면 한 달에 200만 원씩 버니까 너무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 세상적인 논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우리가 동남아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정말 더 기도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 기도하지만 동시에 그야말로 굴러 들어온 호박능쿨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대상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으니 얼마나 정말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우리는 일종의 우리가 어립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야 되고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홈그라운드 이점을 가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와서 우리나라 말을 배우려고 우리나라 문화를 따르려고 우리를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지금 선교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찬스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는 뭐 경제적인 논리를 떠나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향한 한국 교회에 주신 이건 시대적인 사명이고 그야말로 엄청난 축복의 선교의 특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장 변경과 제한을 보시면요, 이제 사업장 변경 제한 이게 사실 이게 제일 뜨거운 감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도 뭐 몇 차례 가능한 친구들에게 이제 외국 사업장 변경을 좀 도와준 부분이 있는데요. 뭐 어떤 친구는 그러면 목사님 제가요 한 달 월급 다 드릴 테니까 사업장 변경시켜주세요. 정말 회사 바꾸려면 이 친구 아끼질 않아요. 이 친구들이 제일 목매는 게 뭐냐면 사업장 옮기는 거하고 비자 변경하는 거. 목사님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나 비자 변경시켜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나이에 4년 10개월 끝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친구들이 내보고 와서 목사님 난민 비자 얻게 해주세요. 예전에는 저도 이 친구들 구분이 안 돼가지고 많이 도와줬어요. 지원 비자라는 게 임시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난민 비자를 신청할 때 임시로 템포러리 비자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난민 비자 이제 소송, 그 난민 심사가 진행되는 그게 한 1년 이상 넘어가요. 또 불허가 되면 또 재신청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계속 있다가 이게 이제 난민 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줍니다. 그걸 이게 F2 비자를 주는데 이게 한국 거주 비자예요. 이게 거주 비자를 얻게 될 때까지 하는데 그만큼 지금 한국에서 살아보니 자기 나라 돌아가 본들 이게 희망이 없거든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국에서 살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F2 비자를 받으면 일단 또 자기 고향에 있는 친구들을 가족들을 다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가 있는 우리 사상지에는 특별히 파키스탄 친구들이 지금 캄보디아 친구, 베트남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부모님들 지금은 나중에 제가 다문화 가족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릴 텐데 이제는 외국인 이주민의 종류가 단순히 한 개인으로 보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가족 이민입니다. 가족 이민. 가족 단위로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 변경 부분들 이제 사업장 변경에서 시작되는 거죠. 사업장 변경되고 사업장 변경되면서 좀 더 편한 직장에 가고 거기서 자기들이 안정된 삶을 이제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횟수가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은 4년 10개월 동안 몇 번? 딱 3번만 내가 변경할 수 있다. 노동부에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3번 넘어갔다. 이걸 모르고 3번을 넘겼는데 신청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조금 이제
좀 꼼꼼하지 못한 친구들. 그러다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불법이 돼버립니다. 그럼 그때 돼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쩝니까? 이제 불법된데 어쩝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 노동부에 전화하고 사업장한테 전화해서 이 친구가 잘 몰라서 그러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거 철회시키고 철회하는 게 또 쉽습니까? 그 친구가 사장한테 좀 밑보인 게 있으면 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절대 못 해줍니다. 이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울고 불고 해도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매로 제한대가 있는데 사업장 변경 사유 요건 이제 우리 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 주된 애로 사항 중에 하나가 이 사업장 변경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이 지원하려고 하는 단체나 우리 교회들에서 이 관계들을 좀 잘 이해를 하고 도와주면 참 외국인 친구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이제 관계를 또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되어지는데 정당한 변경 사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거 사업주 편에서 이게 안 되겠다, 니 다른 회사 가라는 겁니다. 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건 벌어지면서 2월, 3월 달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코로나가 막 벌어질 때 동남아는 코로나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더운 지방일수록 코로나 이게 전파력이 약하다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인도네시아 친구들,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친구들, 베트남 친구들 찾아와가지고 막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엄마가 전하고 우리 부인이 전화 와가지고 한국에 있으면 죽는다. 빨리 돌아오라. 이래가지고 자기들도 무섭다는 겁니다. 무섭다. 그래 무조건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다. 너가 좀 있으면 너 나라에 가면 너는 이 방역 의료 시스템이 약해서 너가 오히려 너가 위험하니까 한국에 조금만 있어봐라.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어쨌든 너가 막아준다. 그렇게 해도 뭐 막무가내로 돌아간다. 그래서 2월달, 3월달에 무지 바빴습니다. 이 친구들.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회사 근데 그거 맞물려서 수출길이 다 막히니까 회사 사장들이 일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2월달, 3월, 4월달에는 임금 체불 관계, 뭐 퇴직금 관계, 아까 사업장 관계, 그래서 상담 건수가 한 달에 한 70건을 받았어요. 찾아와가지고 그냥 뭐 자기 나라 간다는 친구들, 회사 사장이 자기들 뭐 일거리가 없어서 근로계약 해지하고 다른 회사로 보내준다는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이 섞여가지고 했는데,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됩니다. 더 이상 회사 일거리가 없으니 A라는 근로자를 우리는 고용 변동 허가를 해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휴업 폐업이죠. 이제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우리 회사 이제 클로즈 시킨다. 회사 문을 도산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다른 회사로 갈 수 있게 되고요.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업주의 어떤 과책이라 그럴까요? 사업주 편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세 번째는 폭행,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이제 이런 거는 뭐 사업주는 이제 이런 말할 수 있어요.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다가 이제 그 같이 일하는 부장하고 시비가 붙는 겁니다. 꼬말 저 가서 망치 가져와. 근데 이제 말을 못 알아듣고 벤치를 가져온 거예요. 그럼 이제 일하다가 이제 그런 일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니까 이제 욕이 입에서 욕이 나고 이제 주먹이 날아가는 겁니다. 한 발씩 이제 외국인 근로자 때리고. 그럼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폭행 당했다. 그럼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부장 입장에서는 이제 억울한 거죠. 아니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지시를 했는데 아니 망치 가져오는데 벤치 가져오고 드라이버 가져오는데 못 가져오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좀 화가 나서 한 대 때린 가지고 이제 근데 그 근로자는 이미 벌써 마음에 그 공장에서 일하고 싶은 이제 의욕적으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빌미 삼아서 이제 회사를 바꿔달라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겼을 때 참 이제 저희들이 그런 이 상담을 받았을 때 참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걸 종합적으로 살펴봤어. 우리 한국인 사업주나 그분들도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말씀드린 우리 전도의 대상이니까 그분들도. 예,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 근로자들 하는 말이 저희들 말고 이제 제가 조금 예를 들자면 그 민주노총이나 인권 단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그냥 100% 외국인 근로자 편에 서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야, 그 사장님도 좀 너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좀 이해할 부분이 있지 않냐, 그래 말하면 이제 저하고 좀 친하게 되는 친구들은 나중에 와서 아니 목사님은 왜 우리 도와주는 거 같이 하면서 왜 또 사장님까지 왜 도와주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또 그거 설명하느라고 또 한참 또 되고 또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실 이쪽 A라는 입장 다르고 근로자 입장 다르고 또 사업주 입장 다 다르니까 다 들어봐야죠. 들어보고 해서 우리가 교회가 중간에서 다 이렇게 우리의 목적은 뭐 단순히 어떤 그 사업장 현장에 뭐 월급을 더 많이 받아든다든지 뭐 그게 우리의 그 수단이지 않습니까? 목적이 우리의 목적은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친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선함을 나타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품을 드러내고 인격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으로서 그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조화롭게 판단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가서 고용 관리 및 보호에 보면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관리하고 이제 보호하는 것은 국가에서 외국 인력 지원 센터라고 있습니다. 양산에 외국 인력 지원 센터가 혹시 생겼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양산에 김해에 있고요. 창원에 김해는 생긴 지가 오래됐습니다. 김해에 가면 부원동에 외국 인력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 인력 지원 센터가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의 이제 쭉 여기 지금 보면 1번부터 7번까지에 관한 사항들을 쭉 관리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사업장 내 애로 사항들, 사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이죠. 두 번째는 사업장 변경 관련 애로 사항들. 그죠? 세 번째는 일상생활 고충에 관한 사항들. 네 번째는 질병, 부상, 사망. 다섯 번은 귀국 관련 고충. 여섯 번은 언어 소통 문제. 일곱 행정 신고 업무 지원인데 이 일곱 가지 사항, 이 모든 것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살면서 겪는 그런 애로 사항들을 이렇게 분류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최근에 이번에 추위 때 저 충청북도에서 캄보디아 근로자가 얼어 죽은 사건 여러분 보셨죠? 비닐하우스였어요. 참 그건 뭐 빙산의 일각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동사한 친구는 아마 뭐 좀 건강이 또 안 좋았고 열악한데 부산, 경남, 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가보면 사업주들이 그 필연근로 그 계약서에 기숙사를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기숙사를 제공하게 되어 있고 기숙사를 제공하고 기숙사비를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도 제가 보니까 그 일을 담당하는 변호사님도 제가 예전에 같이 한번 그 일을 해봤던 변호사님인데 그 변호사님 저는 뭐 거기도 그 비닐하우스죠. 비닐하우스인데 아마 또 기숙사비를 또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 보면 참 좋은 사업주들도 많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그 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참 이해 안 될 정도로 그런 비닐하우스, 그 컨테이너 박스 이런 걸 제공하면서 기숙사비를 해서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또는 적게는 10만 원 이렇게 매월 월급에서 이제 차감시키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안 좋죠. 그 이번에 같이 이렇게 한 사람의 그 목숨이 참 잃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까지 이게 이슈가 돼서 좀 개선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외국인 그 고용안정센터에 제가 여러 번 전화합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정말 저희 상담 오는 친구들 가운데도 여러분 겨울에 기숙사 그 컨테이너 박스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그 전기 안 들어오거든요. 물론 그 제 어떤 목사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 야 요즘 컨테이너 박스 얼마나 잘 만드는데 그러더라고요. 이게 컨테이너 박스 안에 개조해가지고 전기시설 들어오게 하면 잘 그리고 뭐 방한 장치입니까? 냉방 이렇게 방한 장치하고 방열하고 안에 얼마 전에 리모델링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숙사를 제공하면 뭐 보통 일반 뭐 허름한 집보다 더 낮게 시설 제공할 수 있죠.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컨테이너 박스를 기숙사로 제공하면서 그렇게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컨테이너 박스예요. 말 그대로 컨테이너 박스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불 주고 그리고 이제 전기장판 하나 주고
그러니까 겨울 되면 냉동고죠. 아예 여름에는 아예 찜통입니다.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 녹산공단 지에 가면 거기 이제 원룸 그 공단이 있고 옆에 보면 그 원룸촌들이 쫙 있어 원룸도 제공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뭐 그 정도 같으면 괜찮죠. 원룸 제공돼서 한 달에 20만 원씩 떼도 그래 뭐 조금 뭐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받고 자기들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해서 20만 원 가면 괜찮은데, 그래서 사업장 내에 기숙사 환경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자 근로자 같은 경우도 제가 상담받은 것 중에 여자 근로자 기숙사에는 그냥 화장실 샤워실이 없는 거예요. 그 남자 기숙사에 가서 샤워하고 화장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여성 근로자 20대 초중반 그 여성분들이 얼마나 그게 쉽지 않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힘들다 자기들. 좀 사장님한테 이야기해달라.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사장님 딸 같은 그 반드시 생각해 보십시오. 사장님 딸이 그렇게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 이야기를 해도 그분은 우리 다 제공되어 있다. 뭐 화장실 다 있고 다 있는데 무슨 문제냐. 그래서 노동부에 또 전화하죠. 노동부에서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럼 자기들이 현장 실사 나가서 그럼 조사해 보겠다. 하는데 뭐 답변이 없어. 전화해 보면 현장 실사했는데 뭐 별 문제 없더라고. 어쩌겠냐. 뭐 사장도 뭐 크게 좋은 회사도 아니고 제공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뿐인데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오다가 결국은 이번에 그런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한두 번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지만 이제 그런 상황들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참 마음이 안 좋은데 여러분 이제 사업장 내 애로 사항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임금 퇴직금 체불 상황입니다. 이건 제가 그 뒤에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하느냐 하는 내용들을 좀 쭉 기록을 했는데 노동청에 이제 진정을 넣습니다. 진정. 그리고 진정을 넣으면 한 2달 지나 진정을 가서 이제 조사를 받죠. 제가 위임장 써서 제가 자주 갑니다. 제가 자주 가고 해서 이제 조사를 받습니다. 제가 모든 그 전에 외국인 친구 제가 저희 센터에 선교에 와서 쭉 상담을 하면 사업주가 뭐고 전화번호가 뭐고 그럼 너희들 월급 명세서 가져오라. 월급 명세서 보고 은행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왔으면 거기 가서 입금 명세서 쫙 떼라 그래가지고 보고 그럼 빠진 달 다 체크하고 조사해가지고 그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노동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몇월 며칠 날 오세요. 그럼 제가 가면 사장도 오든지 부장이 오든지 합니다. 그럼 같이 조사해가지고 너 당신 회사에서 월급 안 받고 체불된 거 맞네. 그러면 체불 사업주 확인서랑을 떼줍니다. 만약 그때 사장이 그러면 내가 그러면 언제까지 그 돈을 주겠습니다 하면 좋죠. 근데 이제 그러는 사장들이 한 50%나 될까요? 대부분 이제 체불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 사장들도 힘들어요. 하는 게. 근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시켜서 민사소송 들어가고 소액 재단금 진행해가지고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친구들. 고마워요.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그 친구들은 목적이 딱 하나뿐입니다. 돈 벌러 오는 겁니다. 코리안 드림 꿈꾸고 그냥 돈만 벌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월급을 못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자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신뢰관계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월급을 못 받았다, 지금 못 받을 때 그걸 해결해주면 굉장히 고마워. 어떤 친구들은 뭐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찾아와가지고 그 다음날 뭐 최소한 뭐 미에로 화이바 또는 두유 커피 세트 사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봉투에다가 5만 원, 10만 원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라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너무 고마운 거죠. 그게 차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실 처음부터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그 친구들이 원하는 목적은 자기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가갔으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그 친구들의 어려움들을 해소해주고 그다음 복음을 전하는 순서. 아니면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려면 그 친구들이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거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아쉬운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마음의 문을 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을 해주는 부분에서 이렇게 먼저 임금퇴직불
퇴직금 체불된 부분들도 우리가 도와주고 또 폭행 회사에서 같이 일어나는 한국인 직원들하고 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경찰에 고소장도 내고 노동청에 진정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야 이거 너무 과격한 거 아닌가 노동청에 진정하고 뭐 경찰에 고소장 내고 하는 거 이게 참 야 이거 어떻게 좀 막막해 보일 수도 있는데 뭐 그게 그런 방법이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도와주는 것이고요. 사업장 변경 관련 애로 사항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장 변경 관련해서 이런 분쟁들이 많습니다. 사업주들은 되도록이면 사업장 변경을 허락을 안 하려고 하죠. 끝까지 그 친구들 데리고 있으면서 그 생산 라인을 돌리려고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뭐 허리가 뭐 끊어질 듯이 아프고 뭐 염색 공장이나 그런 도금 공장에서 일하다 보면 피부병 발진이 나서 뭐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가 병원에 데려갑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병원 의사한테 진단서 끊어가지고 진단 끊어서 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이제 이거는 합당한 사유가 되는 거죠. 합당한 사유. 이제 고유 사업장 변경 사유의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그 도금이라든지 이 피부가 약한 친구는 도금 공장이라든지 염색 공장에서 일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다른 공장에서 일하는 건 가능하다. 그래서 옮겨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일상생활 고충에 관련 문제도 예를 들자면 이제 휴대폰, 특별히 휴대폰 관련해서 많습니다. 뭐 휴대폰을 이제 외국인 근로자 친구가 이제 대리점에 가서 자기 이름으로 휴대폰을 하나 신청을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휴대폰 번호 말고 다른 번호로 자꾸만 요금이 자기한테 청구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이제 찾아오는 거죠. 무슨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거? 자꾸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그 일하던 직원이 그 친구의 신분증을 도용해 가지고 또 다른 번호를 만들어서 이제 쓰고 이제 말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이제 찾아주는. 그 이제 한국 분들이 외국인 친구들이니까 뭐 모르겠지. 그럼 모르고 또 당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냥 어련히 직급을 생각하고 생각 없이 그냥 내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들, 일상생활 고충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질병, 부상, 사망 이게 보통 말하는 산재입니다. 산재 같은 경우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외국인 친구들. 회사에서는 사업주들은 보통 산재를 신청 안 하려고 하죠. 산재 신청하면 노동부에 이제 리스트에도 올라가게 되고 또 벌점을 맞지 않습니까? 벌점을 받으면 나중에 이제 또 산재 보험 자기들이 내야 되는 보험료도 또 올라가고 그래 되니까 보통 이제 산재 안 하고 공상으로 처리하려고. 공상이라는 그 회사 자체에서 병원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바로바로 처리하는 그런 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상으로 처리하고. 안 그러면 되도록이면 그냥 산재 신청 안 하고 사업주가 그냥 와서 치료해주고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산재를 사실 하게 되면 만약 팔을 다쳤다 이렇게 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 요양급여는 자기가 다쳐서 치료받는 동안에 치료비를 전체를 다 이제 산재 보험으로 다 처리하는 겁니다. 그 외국으로 돈이야 비용이 안 들죠. 휴업급여는 그렇게 일을 안 한다. 만약 손이 다쳐서 5개월 동안 일을 못 한다 하면 정상 임금의 70%를 또 요양급여로 계속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부분이 있죠. 또 만약에 손가락이 하나 뭐 나갔다 하면 이게 장애 등급을 받아도 또 장애급여가 일시급은 나오거든요. 이건 우리 한국의 뭐 사업장에서 일하는 우리 한국 근로자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제 이게 다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한테 불이익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구태여 산재 처리하지 않고 공상으로 하느냐 자기 개인적으로 다 처리해서 그만큼 또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불이익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구 관련 고충에는 이제 이 부분도 참 많이 상담하는 것인데요. 출국 만기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출국 만기 보험이라 하면 모르고 이게 퇴직금입니다. 이 퇴직금이라고 왜 부르냐 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장들이 대부분 영세하다 보니 이 노동부에서 어떻게 정했냐면 매월 월급의 0.8%를
이 삼성화재다 적립하게 돼 있어요. 매월. 예.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A라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 회사에서 3년을 일했다. 그럼 3년 동안 일한 만큼의 매월 월급의 0.8%가 어디에 적립된다고요? 삼성화재에 적립되어 있고, 그 삼성화재 딱 정해놨더라고요. 정해져 있고, 정산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일한 이제 퇴직금을 정산을 해가지고 적립한 금액에서의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일을 했는데 전체 퇴직금을 정산해 보니 500만 원이 나왔다. 그런데 3년 동안 삼성화재에 적립된 금액으로 300만 원이다. 그럼 200만 원만 사업주가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 근로자는 자기 나라 귀국할 때 공항에서 삼성화재에 적립된 걸 300만 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서류를 떼야 되고 해야 되는 게 많다 보니 이 외국인 근로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찾아와서 목사님 이것도 도와달라고 하고 해서 이 출국 만기 보험을 도와주는데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이거 꼭 출국할 때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근로자가 한국에 처음에 와가지고 1년부터 3년까지 기억이라는 회사에서 일했다. 그리고 1년 10개월은 니얼이라는 회사에 일했다. 그럼 처음 일한 기억이라는 회사에서 3년간의 퇴직금을 받으려면 출국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한 3, 4년 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3, 4년 전만 해도 A라는 근로자가 기억이라는 회사에서 처음에 와서 3년 동안 일한 그 퇴직금을 그 퇴사를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걸 이렇게 했는지 참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근로자를 편에서 하지 않고 한 것인데 근로자들은 이 부분에 그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런 것 때문에 그 인권단체들이나 해서 노동부로 찾아가서 이 일종의 항의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이 삼성화재에서는 출국 만기 보험, 귀국 비용 보험도 이게 보통 비행기 값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좀 다른데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첫 번째 일한 월급 중에서 제가 캄보디아, 뭐 베트남 이런 데는 이것도 국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비행기 값을 60만 원을 미리 차액을 해놓아요. 그래서 또 이것도 삼성화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마치고 자기 나라로 갈 때 이걸 신청하면 이제 귀국 비용 보험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또 찾아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통계를 보니까 이런 출국 만기 보험, 귀국 비용 보험, 또 외국인 상해 보험 이런 외국인 전용 보험들이 있거든요. 이걸 외국인들이 몰라가 찾아가지 않아서 생긴 그 돈이 몇 조 원에 달한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뭐 국적을 떠나고 종교를 떠나서 다 그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참 저는 고마워요. 그 외국인 끌려 한국에 와서 공장에서 일하고 저 시금치 미나리 밭에 가서 일하고 저 소 키우는 데 가서 일하고 건설 공장에서 일 안 하면요 참 저는 먹을 게 없겠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TV, 냉장고, 자동차 다 그 친구들 손길이 거치지 않았으면 우리한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 친구들이 일한 만큼 이제 그 대가를 받지만 한편으로는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참 이런 부분들도 우리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 또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외국인 친구들에게 좀 더 친절히 대하고 해서 같이 정말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될 일이 아닌가. 또 그렇게 앞장서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그 친구들 도와주는데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예수님 이야기하죠. 내가 믿는 예수님 좋다. 그러면 벌써 그런 분위기가 확 전반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예수님 이야기가 또 그 친구들 마음에 또 잘 또 심겨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또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그런 어떤 전체적으로 그 친구들에게 선함을 베풀고 그렇게 그 친구들 도와주고 하는 부분 없이 그 친구에 막상 그냥 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건 어찌 보면 그냥 바위에다가 계란 던지기죠. 종교도 다르죠. 이슬람들이죠. 강한 불교도들이죠. 힌두교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서 아무것도 자기 일면식도 없고 관계도 없는데 자기들 뭐 우리하고 관계 맺지도 않은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건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는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떤 환경을 알고 이 친구들이 배경을 알고 이 친구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찾아가서 도와주니까 도와주면서 그러는 가운데 이분들도 알아요. 자연히 이분들이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구나. 이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 우리 한번 같이 믿어볼래 할 때 그것이 설득력이 있고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목적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그분들도 알아요. 어떨 때는 외국인 친구들이 목사님 교회에서는 왜 자꾸 우리를 교회만 데려가서 우리 교회 가봤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냥 앉혀놓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다.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소통 문제, 이것은 뭐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 양산교회의 성도님들,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외국인 근로자 또 결혼 이주여성들 만나면 내가 한국말 공부 같이 할 테니까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만날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날까? 너 시간 없어? 2주일에 한 번 만날까? 아니면 너 시간 될 때 우리 전화해서 같이 만나서 우리 집에서 우리 차 한잔 마시면서 우리 한국말 공부 같이 할까? 제가 보기 거절할 친구 없습니다. 거절할 친구 없어요. 만약 거절한다고 하면 그 친구는 뭔가 한국 사람들한테 조금 상처가 내상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어 공부하는 문제 이런 부분은 그 친구들이 모두가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어찌 보면 우리 건물의 가치 물고기입니다. 우리 한국에 사는 외국인 이주민들은 찾아 나가서 그야말로 결실을 거둘, 물론 그것이 뭐 쉽게 얻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내려놔야 되고 또 그 친구들과 친구가 된다는데 우리의 겸손함이 필요하고요. 그 친구들의 사랑이 필요하고요. 또 종교가 다르는 만큼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 간에 있어서의 우리의 이해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 그 과정들이 있으나 이만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그것만 해도 벌써 반은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외국인들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권 상담해 보면 생활의 안정, 문제와 갈등, 미등록 근로자, 이게 이제 앞에서 제가 쭉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다 말씀드렸으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 뭐 복된 통로가 열려져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또 두 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